자, 오늘은 중력을 넘어서 교과서 136페이지 중력을 넘어서 단원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제목을 달았어요. 중력을 극복하여 예술로 탄생한 세계의 건축물. 자, 굉장한 타이틀이죠. 세계의 그런 예술과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돔이 기둥 없이 내부의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원리. 이걸 한번 설명해 보고요. 두 번째는 고딕 건축에서 버팀벽의 역할을 설명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돔에서 소리의 전파 과정을 그림을 그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수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파르테논 신전은 돌로 된 건축물인데 돌 기둥 위에 돌로 된 대들보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돌로 된 들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뭐 지붕 구조도 그렇고 기둥을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기둥 사이 거리는 한 5에서 6m 정도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는 70m 곱하기 30m, 굉장히 큰 그런 고대 건축물이죠.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비율이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의 이 디자인의 그 원래 건축물 모티브가 된 건축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같이 이렇게 돌로 된 건축물들을 우리가 콜로네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덕수궁, 석조전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죠. 자, 밑에 있는 사진에서 왼쪽인데 조선시대의 말에 뭐 고종 황제 시절에 만든 건데 뭐 흥성대원군이 건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시청이나 박물관 같은 큰 건축물에 이런 콜로네이드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콜로네이드 구조는 어, 들보와 지붕 구조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걸 받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판데온인데요. 이 판데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를 뜻하는 그런 판과 신을 뜻하는 테온의 이제 그 합성어죠. 그리고 이게 기원전 27년에 만들었었는데 그 로마의 아그리파가 건축했다가 화재로 소실된 후에 AD 152년에 하드리아누스가 다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든 것도 뭐 152년이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인데 와, 이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해요. 네, 이렇게 내부의 돔 구조이죠. 가운데 이렇게 둥근 창, 신의 눈이라 부르더라고요, 이걸. 네, 이 둥근 창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약한 비가 내리면은 내부의 상승기류 때문에 빗물이 안 들어온대요. 뭐 폭우가 쏟아지면 그때는 물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약한 비 정도는 충분히 상승기류를 막을 수 있는 신기한. 네, 판데온 이게 그 돔 구조가 지름이 한 42m, 당시 세계 최대 구조였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자, 오늘날 콘크리트와 좀 달라요. 응애암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 응애암은 화산재가 굳어진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화산재 가루, 그리고 석회 가루, 모래, 물을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고 이 콘크리트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로 지으면 뭐 30년, 40년 지나면은 막 벽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하는데, 와, 이 당시에 만든 콘크리트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판데온은, 맨 아래 세 번째 구조적 특징을 보면은, 아치, 뭐 이렇게 돔, 이런 뭐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둥근 돔이죠. 이 바깥쪽에서, 아니, 이 아래쪽 돔 아래를 보면 바깥으로 막 밀리는 힘이 작용해요. 그 돔이 커지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보강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판데오는 옆 벽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우리나라에 있는 뭐 큰 돔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고척돔 야구장이죠. 이 고척돔 같은 경우는 링빔이라고 해서 보강제를 썼는데 판데온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아치나 돔 구조는 구조물이 커지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그걸 판데온은 구조적으로 보강을 했다. 자, 그게 자, 판데온을 비롯한 뭐 다양한 구조물, 돔 구조물을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죠. 피사의 사탑이 뒤에 보이죠, 여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피사 사탑. 네, 어우, 큰 돔 구조. 오른쪽에 있는 건 피렌체 두오모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영화에도 나오고 요게 이제 돔 구조물이 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죠? 네. 선생님도 네, 사진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척돔 야구장이에요. 자, 이게 돔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링빔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렀대요. 이게 구조물이 옆으로 퍼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돔이 있어요. 자, 건축 당시 동양 최대의 돔. 여기 이 부분이 돔이 지름이 판데오는 43m인데 얘는 62m. 훨씬 크죠. 며칠 전에도 이게 선거 있었는데 이게 바로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 암수 한 쌍이 해태상이 있어요. 해태. 서울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서울에서 뭐 해치 이렇게 캐릭터 이름도 붙였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국회의사당을 건축할 당시가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경제가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무리해서 동양 최대의 지름을 갖고 있는 돔을 만들었어요. 건축비도 많이 비쌌겠죠. 그리고 뭔가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비도 없고 해서 그런 뭐 지원을 좀 받기로 했대요. 큰 회사들, 돈 많은 회사들의 기업의 지원을 받았는데 혜태, 뭐 과자 만드는 회사죠. 네, 여러 가지 과자 만드는 그 혜태에서 이 혜태상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기부한 혜태상을 이제 설치하면서 혜태 사장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기부하는데 뭔가 조금 의미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이 혜태상 밑에 땅을 파고 그 당시 최고급 와인을 묻어뒀다고요. 예, 와인 한 박스 묻어뒀는데 아직도 이 와인이 이 땅 속에서 숙성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묻은 당시에 100년 뒤에 꺼내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묻었는데 아직도 몇십 년 남았죠. 정말 그 시점이 딱 되면은 꺼낼 것 같아요. 타임캡슐처럼.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와, 이 국회의사당 돔이 열리면은 실루엣 보여요? 태권브이. 네, 우리나라 이 태권브이가 쫙 날아간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국회의사당 볼 때마다 와 저기 안에 태권브 있는데 이랬답니다. 네, 어릴 때 참 순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 볼게요. 네, 콜로세움은 얘도 이제 정말 오래된 건축물이죠. 뭐 한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구조물을 만들 때 계획을 잘 세웠어요. 각 층별로 또 구역구역이 섹션별로 출입구를 막 만들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말 붐비지 않게. 우리 학교만 해도 전교생 갑자기 뭐 운동장 대피 훈련합니다 하면 막 계단 막 붐비고 하는데 5만 명 들어가는 콜로세움이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옛날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막 300, 막 이런 영화. 네, 요즘 가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통제하고 있다고 해요. 이탈리아 참 큰일이죠, 요즘에. 그리고 외벽 일부가 무너졌어요. 이게 뭐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뭐 지나면서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관광객이 투어도 하고 얘 모습을 이렇게 일부 간직하고 있고 일부는 무너지고 이 한가운데다가 옛날에는 막 배도 띄우고 그랬대요. 물 채워놓고 배도 띄우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사자 풀어놓고 검투사들과 싸우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옛날 이제 구조물 복원하면 이런 형태라고 해요. 네, 5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와, 거의 비슷하죠. 예, 식당인데 뭐 갈비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경주 쪽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이제 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 자, 이 콜로세움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게 아치예요. 하나하나가 다 아치죠. 네, 아치인데 이 아치는 원래 옆에 이게 보강하는 그 벽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닫힌 구조야. 한 바퀴 삥 둘러서 아치 옆에 아치 옆에 아치 옆에 아치 쭉 돌면은 다시 닫힌 구조죠. 그래서 이 힘을 서로 상쇄시켰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 자, 이 아치가 이런 거예요. 이 옆에 보강제가 없으면 가운데 부분이 주저앉죠. 이렇게 옆에 보강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아치 구조의 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약점이죠. 이거 우리나라 남대문이에요. 이 출입문 이 부분이 이제 아치죠. 얘는 옆에 벽이 아주 두꺼워요. 뭐 이 돌덩어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밀려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강제를 콜로세움은 닫힌 구조를 썼다. 다음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야, 파리 시내를 흐르는 이 센강에 시태섬이 있는데 그 시태섬이 있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을 흐르고 있는 한강에 여의도란 섬이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로마 카톨릭의 파리 대주교 성당이다. 고딕 건축의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와우, 엄청 멋있어요, 진짜. 그런데 아쉬운 건 지금은 불타서 제 형태를 잃어버렸다는 거. 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는 불탄 것처럼.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 고딕 양식이니까 뾰족한 이게 탑이 있어요. 우리가 첨두 아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밀리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벽날개라고 하는데 이 벽날개를 설치함으로써 벽은 얇게 설치할 수 있고 그 얇은 벽에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죠. 와, 이게 정말 멋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대요. 네, 가운데 이 둥근 창 밑에 이렇게 조그만 창들 있잖아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뭐 열두 제자 뭐 이런 걸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내부, 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사진만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있는데 아직 못 가봐서. 네, 선생님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벽날개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 아치를 지지하는 이 벽날개. 자, 이게 이제 벽날개 구조인데 이 벽날개 끝에 여기다 또 탑을 만들었대요. 그 무게를 조금 더 더해서 이 지탱할 수 있도록. 자, 이 벽날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죠. 여기 큰 구멍. 회랑처럼 만들어서 뭐 복도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벽날개 구조. 자, 어디가 벽날개인지 알겠죠? 자, 요게 이제 본 구조물이고 이만큼이 전부 다 벽날개가 되는 거예요. 네. 벽날개 끝에 이렇게 탑도 세우고 복도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이건 이제 모형인데 모형에서도 잘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성당 내부고요. 이만큼 부분이 벽날개예요. 벽날개를 성당 주위로 한 바퀴 쫙 둘러버렸죠. 네. 아, 노트르담 성당 하니까 그 어릴 때 보던 그 애니 생각나네요. 꼽추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참. 파리는 이런 문화 좋은 도시 같아요. 그리고 140페이지 참고 활동이 이제 타원 모형 만들기인데 여러분은 타원 작도할 수 있죠. 자, 타원은 이게 초점, 두 초점에서 이걸 그림에서 이제 선을 그을 때 실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이 실을 이용해서 한 바퀴 쭉 두르면 타원 나오는 거. 자, 타원은 요 이제 두 초점에서 반지름 얘를 R1, R2라고 하면 R1 플러스 R2는 항상 일정한 그런 형태의 도형이죠. 속삭이는 회랑 마지막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속삭이는 회랑은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대요. 영국의 세인트폴 대성당 이런 데도 있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자, 얘는 특징이 거의 타원을 회전시킨 입체를 반딱 가른 거. 그래서 타원의 한 초점에서 다른 초점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속삭여도 반대편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럼 속삭이는 회랑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구조물인데 여기가 타원 구조예요. 속삭이는 회랑은 여기 있죠. 네. 이 건물이 이 영국인의 세인트폴 대성당인데 100m가 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성당이죠. 네,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 지상에서부터 한 30m, 30.2m인데 아파트 높이만 해도 여기까지만 한 10층 돼요. 거기 이런 홀이 있어요. 홀에 천정 부분을 보면 이렇게 타원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속삭이는 회랑은 타원의 한 초점에서 난 소리가 이 벽에 다 반사돼서 반대쪽 초점으로 가요. 이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지하철역 그랜드 센트럴역인데 이 천정 보면 여기가 이제 아치 구조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초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벽의 어느 부분에 음파가 부딪히더라도 다 반사되면은 반대쪽 초점으로 가요. 그래서 서로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기둥 밑에 한 쌍의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도 돌리고 뭔가 속삭이겠죠. 서로만 들을 수 있어요. 이 내부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려요. 여기 가서 나중에 남친이랑 아니면 다른 친구나 가족과 가서 한번 정말 속삭여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삭이는 회랑이 있는데 이때 소리를 잘 반사하려면은 건물에 좀 특징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건물의 형태, 어떤 형태를 갖추냐, 그 건물 벽의 구조, 천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마지막 재료. 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제 건축 음향학에서는 이 소리 전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극장이라든지 이런데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이 벽 구조를 독특하게 해서 소리가 잘 전달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 자, 첫 번째 파르테논과 판데온에서 기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판테온인가? 선생님이고, 네. 자꾸 판데온 입에 또 맞아서 잘못 썼네요. 판테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딕 건축에서 첨두 아치를 보강하기 위한 장치. 우리 벽날개 우리가 배웠었죠. 이 벽날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